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도 지역에 이어 용도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 지구를 주목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용도 지구는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을 봤죠, 그죠? 그 용도 지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대한 기능을 증진, 미관,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용도 지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용도 지구는 추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면 별도 지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도시 내의 지역별 기능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0개의 지구가 있고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와 달리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지만 그 해당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을 신설한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용도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용도 지정 시에 수반되는 건물의 용도,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1934년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는 거, 상호간에 중첩, 중복되어 있죠, 그죠? 그런 지정,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이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 용도지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년도 3월 30일 이 국회 통과하고 공포 이후에 1년 이후에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국 1918년도 3월 30일부터 새로운 용도지구로 변환되었는데 그 내용이 크게 많은 변화는 없지만 통폐합되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통폐합해서 정비했다. 그 이유는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일정 높이 이상 건축하게 하는 최저 고도지구 여건에 맞지 않아서 이제 자율성 제한을 측면에서 폐지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아직 우리 확인은 안 했지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또 간소화하는 걸 또 두고 있는 것이죠. 해당 용도 지역에 대한 폐지, 여기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 복합 용도 지구를 신설해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을 이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해서 용도 지역 변경 없이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개별적 용도 지구의 구분과 지정 목적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해당 물건별 분석을 할 때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도 구역을 보시면요,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용도 지역으로 건폐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용도 지구로 한 번 더 제한하고 용도 구역을 통해서 다시 또 강화하든지 완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도 구역 또한 용도 지역은 반드시 있지만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지구와 구역이죠. 이러한 용도 구역을 두는 이유가 희가지를 형성할 때 무지산 확산 방지,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해서 해당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입안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개별적인 건폐율 용적률은요 용도지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해당 조례를 통해서 정확한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물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는 기초 내용만 짚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